지난주 전 세계 천문학계를 뒤흔든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의 모습을 실제 관측을 통해 확인했죠. 이번 관측은 북극에서 남극까지 지구 전역에 있는 망원경을 총동원하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연구팀은 2019년에도 또 다른 거대 블랙홀의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은 더욱 특별하죠.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또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이번 논문 속에 담긴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의 사진 속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사실 이번 관측이 있기 전부터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보면 별들이 아주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중심으로 아주 좁은 범위에서 별들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별들의 빠른 궤도를 설명하려면 최소 태양 질량이 400만 배나 되는 아주 무거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태양계보다 더 작은 아주 좁은 범위 안에 이런 엄청난 질량의 무언가가 높은 밀도로 땅땅하게 뭉쳐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거론되었던 블랙홀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은하 중심부의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한가운데 숨어있는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두 천문학자 라인하르트 겐젤과 안드레아 게즈는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의 사진은 대체 어떻게 찍은 걸까요? 일단 블랙홀은 크기가 없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그 거대한 질량이 한 점에 모여서 붕괴된 상태입니다. 초고밀도 코딱지라고 볼 수 있죠. 질량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블랙홀 자체의 크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블랙홀 자체의 크기 말고 다른 기준으로 블랙홀의 상대적인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블랙홀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죠.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면 광속으로 달려도 그 중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 범위를 벗어나면 블랙홀의 중력도 약하게 느껴지고 빛도 겨우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광속으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블랙홀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관측 프로젝트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하죠. 아마 블랙홀 자체는 앞으로도 찍을 수 없겠지만 바로 이번 관측은 이 블랙홀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에 근접한 아주 좁은 영역을 찍는 시도를 한 겁니다. 블랙홀은 아주 강한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죠. 블랙홀 곁으로 끌려간 이 물질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블랙홀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서 아주 뜨겁게 달궈지죠. 그래서 블랙홀 주변엔 밝게 빛나는 물질들의 원반, 강착 원반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바로 여기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블랙홀은 시공간을 거의 뒤집다시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뒤쪽의 빛조차 완전히 경로를 뒤집어서 꺾여 날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블랙홀 주변에서 밝게 빛나는 강착 원반의 빛, 광자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로가 심하게 뒤집혀서 날아가게 됩니다. 지구를 향해 들어오는 블랙홀 주변의 빗줄기들도 이처럼 블랙홀 주변에서 완전히 경로가 뒤집혀 날아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구의 관측자가 봤을 땐 가운데 검은 구멍을 중심으로 주변에 밝게 빛나는 빛의 고리가 둥글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블랙홀 주변 광자 고리라고 부르죠. 이번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속의 밝은 빛의 고리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블랙홀 자체를 찍었다기보단 블랙홀 주변에서 만들어진 그 그림자를 찍었다고 보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 빛의 고리가 지구의 하늘에선 굉장히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주변 빛의 고리는 그 실제 크기가 대략 태양 주변을 도는 수성의 궤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우리 은하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죠. 26,000광년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구의 하늘에선 우리 블랙홀의 크기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거의 달 정도 거리에 떨어진 도넛 정도로 보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나 작게 보이는 것을 들여다보려면 아주 커다란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북극에서 남극에 이르는 전체 크기가 지구의 지름만한 거대한 망원경의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구 표면 위로 망원경들이 잔뜩 깔려있는 게 아니라 일부 몇 포인트에만 망원경들이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선명한 모습을 찍진 못합니다. 카메라 렌즈에 딱 픽셀이 10개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대신 지구 자체가 자전하면서 블랙홀을 바라보는 망원경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각 망원경들이 휩쓸고 지나가는 전체 범위가 찔끔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처 다 채울 수 없는 그 사이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커버했죠. 이번 EHT 관측도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연구팀은 2017년부터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과
5,500만 광년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또 다른 거대 은하 M87 중심의 블랙홀, 이 두 곳을 관측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훨씬 가까운 우리 은하의 블랙홀을 더 먼저 쉽게 봤을 것 같지만 정반대였죠.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훨씬 작습니다. 또 은하수 중심에 숨어있기 때문에 은하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별먼지, 우주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죠. 그래서 관측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반면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무려 1,500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의 빛의 고리도 더 거대하죠. 게다가 은하수에서 벗어난 방향에서 보이기 때문에 우주먼지의 방해를 덜 받고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엔 우리 은하 블랙홀이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진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의 모습이 먼저 공개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건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블랙홀에 비해선 1,500배 더 거대하지만 동시에 2,000배 정도 더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땐 두 블랙홀 모두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죠. 마치 태양이 우리 달보단 400배 더 크지만 동시에 태양이 달보다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의 하늘에선 달과 태양이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M87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을 우리 은하 중심부로 옮겨와서 우리 은하의 궁수자리 A스타와 같은 거리에 두고 그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나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앞서 2019년에 공개되었던 M87 은하 블랙홀에 비해서 이번에 발표된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덜 선명하고 블러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이 훨씬 작기 때문이죠. 블랙홀의 규모가 더 작으면 그 곁을 도는 물질들도 블랙홀에 더 바짝 붙어서 빠르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바로 곁에 붙잡힌 물질들은 거의 몇 분 만에 블랙홀 곁을 한 바퀴씩 돌고 있죠. 이처럼 아주 빠르게 물질이 돌면서 우리 은하 블랙홀 주변 빛의 고리도 계속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1,000배나 더 무겁고 육중한 M87 블랙홀은 그 거대한 규모만큼 주변을 돌고 있는 물질들도 블랙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더 천천히 물질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약 10일 정도 주기로 블랙홀 곁을 돌고 있죠. 따라서 블랙홀 주변 빛의 고리도 변화가 훨씬 느립니다. 거대한 M87 은하 블랙홀은 가만히 누워서 냥모나이트로 자고 있는 거대 고양이 메인쿤이고, 우리 은하 블랙홀은 아주 빠르게 자기 꼬리를 물려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새끼 고양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너무나 빠르게 블랙홀 주변의 빛의 고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포착해선 그 실제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대신 계속 변화하는 블랙홀을 여러 번 찍어서 그 전체를 평균 낸 평균 이미지를 얻어야 하죠. 두 블랙홀의 사진 속에서 유독 밝게 보이는 이 부분들은 블랙홀 곁을 돌고 있는 물질들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밝게 보이는 현상을 도플러 비밍 효과라고 부르죠. 블랙홀 주변의 빛의 고리가 비교적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M87 은하 블랙홀의 경우 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하나만 보이죠. 반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빛의 고리가 변동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구하기가 난감했던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스타의 경우 그 주변 밝게 빛나는 포인트가 3개나 흩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관측으로 밝혀진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의 회전축이 우리 은하 자체의 회전축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도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회전축이 정확히 어떻게 놓여있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M87처럼 거대한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그 회전축을 따라서 수직하게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토해내는 제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이런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굉장히 차분한 편에 속합니다. 이런 블랙홀을 비활동성 블랙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의 그 회전축의 방향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우리 은하 자체의 회전축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놓여서 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드디어 이번 관측으로 확인한 사진을 통해서 우리 은하 블랙홀의 회전축의 방향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정확한 값을 알긴 어렵지만 이번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 은하 블랙홀의 회전축이 은하 자체의 회전축에 대해서 거의 60도 가까이 크게 기울어져 있어야만 가능하죠. 이건 기존의 예상을 완전 벗어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블랙홀의 회전축이 은하 자체의 회전축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건 은하 두 개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각 은하가 품고 있던 블랙홀끼리 부딪힐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도 과거 다른 은하와 충돌하면서 그 방향이 크게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 은하수에 대해서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전파구름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지금은 비록 잠잠해졌지만 한때 한창 격렬했던 시기에 은하수에 대해서 수직하게 위아래로 아주 강한 에너지를 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흔적을 페르미 버블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처럼 은하수에 대해서 수직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의 회전축이 거의 기울지 않고 은하축과 똑같은 방향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관측을 통해서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비교적 최근까진 잘 서 있다가 최근에서야 급격한 충돌을 겪었고, 그래서 블랙홀의 회전축이 크게 기울면서 꼬꾸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번 발견은 우리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에게 최근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처럼 거대하게 성장하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발견입니다. 최근에 관측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준비하고 있는 제임스 웹도 우리 은하 중심부를 관측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웹으로 본다고 해서 이번 관측보다 더 또렷한 블랙홀의 사진을 찍는 건 아닙니다. EHT는 지구 전역의 망원경을 한데 모아서 지구 지름만한 크기의 거대한 망원경의 성능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제임스 웹은 훨씬 작은 크기입니다. 따라서 제임스 웹 혼자만 가지곤 우리의 하늘에서 달 거리에 떨어진 도넛만한 크기로 보이는 이 작은 블랙홀들을 분해할 수 없죠. 대신 제임스 웹은 우리 은하 중심부를 빠르게 돌고 있는 별과 가스 구름의 모습을 기존의 지상 망원경 관측보다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랙홀 자체는 찍을 수 없더라도 블랙홀로 잡아먹히고 있는 별과 가스 구름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한편 이번 놀라운 발표를 접한 일부 사람들이 그럼 다음 차례로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을 찍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쉽지만 지금의 EHT론 안드로메다 중심의 블랙홀을 찍는 건 무리입니다. 물론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더 크죠. 중심의 블랙홀도 태양 질량의 약 1억 배 수준으로 우리 은하의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보다 25배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 정도로 우리 은하 중심부에 비해서 100배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의 하늘에서 보이는 안드로메다 중심 블랙홀의 크기는 이번에 관측한 궁수자리 A스타보다 훨씬 작게 보일 겁니다.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오드나 안드로메다 중심의 블랙홀은 당장은 찍기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EHT로 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선 지구의 하늘에서 충분히 큰 크기로 보이는 블랙홀들만 가능하죠. 따라서 더 거리가 먼 우주를 보면 볼수록 훨씬 거대한 규모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블랙홀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우주 곳곳에 숨어있는 블랙홀들의 실제 초상화를 모은다면 우린 거대한 블랙홀들의 사진첩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이 수많은 은하들의 심장부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거대한 괴물의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엿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